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봤어요. 그 계층 뭐 이런 이야기들 좀 해봤는데 그 신문제 사회 공고해야 된다는 얘기는 정말 너무 말도 안 전근대적인 된다. 진짜 네. 너무 진짜 옛날 황진사 조선시대로 황진사 진짜 네. 뭐야 그게 돌아가는 거잖아. 심하다. 진짜. 개천에서 용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전제를 해버린 거죠. 학교가 사실은 그 이제 신분은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층의 이동을 돕는 역할을 그쵸. 한다고 맞아요. 보여지는데 그렇죠. 뭐 학교에서 뭐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층을 좀 계층의 사다리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학교에서 혹시 제가 궁금한 게 그 어느 정도 선생님들은 알죠. 얘가 이제 뭐 지원 대상이다. 그렇죠. 뭐 그냥 뭐 중상류층이다 아니면은 뭐 왜냐면 막 직업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학부모님들 직업조사 같은 근데 거 사실 왜 요즘에는- 하는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요즘에는 직업을 음. 잘 안 써서 내죠. 아 그래요? 네. 직업을 조사할 해 수가 써서 없습니다. 내. 네, 아 네. 진짜 네. 안 써서 내요? 네. 개인 정보를 학교에서 보관하는 거기 네. 때문에 그럼 어디까지 그걸로 이제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생길 수 맞아. 있잖아요. 그래. 그래서 선입관이 생길 수 그쵸. 있죠. 그 부모님의 직업을 란이 이제 없어졌죠. 없어요? 네. 아, 우리는 옛날에 눈 감고 손 들었어요. 집이 전세인 사람, 아이고. 자가인 사람 눈 감고 손 들고 이랬다는 나요. 기억이 있어 나는. 근데 진짜. 오히려 지금은 응. 학교에서보다 응.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렇게 부모님의 아. 학력과 아. 부모님의 맞아요. 저도 직업을 봤어요. 쓰는 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왜 이걸 도대체 여기다 써야 될까를 사실 생각을 좀 이력서에. 많이 했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요즘에 중고등, 초중등에서는 학교에서는 그런 안 걸 써요? 쓰면 큰일 나요. 그러면요. 어. 네, 참 잘 바뀌었네요. 그러네요. 네. 근데 선생님들은 그래도 알잖아요. 근데 얘네 이제, 엄마 뭐 하는지 아빠 담임 뭐 하는지. 선생님들은 이제 그 반 학생들의 기초 자료를 조사를 하니까 바로 이제 아실 수 있고 혹은 이제 그 말씀하셨듯이 학비 지원 받는 그쵸. 그 대상자를 관리하는 그 업무가 따로 있어요. 학비 지원, 교육비 지원이라는 업무를 하시는 분은 다 아시는데 그 반에 수업만 들어가시는 분은 만약에 모를 수 본인이 있고. 직접 궁금해서 뭐 담임 선생님이나 뭐 아이들한테 물어보기 전에는 전혀 알 수가 없죠. 근데 선생님들 중에 사실 이제 젊은 선생님들은 안 그럴 수 있겠지만 좀 나이 든 선생님들은 그런 거 좀 쟤네 엄마가 뭐래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안 해요? 요즘에는 이제 잘 안 하시죠. 학교가 많이 변했구나. 네. 그렇네. 그리고 저도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는 알고 싶지도 않아요. 네. 그 부모님이 뭘 하시는 거랑은 사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맞아요. 전혀 상관이 맞아요. 없거든요. 전혀 상관없죠. 대신 관심이 있냐 없냐 자기 아이한테 그러니까 얼만큼 자기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좀 돌봐 주시느냐가 중요한 거지 직업이 중요하진 않은데 가끔 보면 이제 학부모 상담 오셔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이제 은연중에 막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지 꼈다 뺐다 하면서. 네, 그러면서 뭐 어디에 살고 있고 제가 뭘 어느 쪽에 이제 종사하는데 저희 가족 중에는 뭐가 있는데 해서 이걸 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아니 군대 가면 네. 처음에 네. 그 손들라고 해요. 아. 그 눈 감고 손드는 것처럼 가족 중에 뭐 장군이 있으면 손들어, 그런 거. 뭐 있으면 손들어. 어. 그럼 걔네는 딱 차별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있구나. 뒤에서 싹 빠져. 그렇구나. 뭔가 그런 게 있어. 뭐 옛날에는 옛날이니까 네. 옛날에는 있었어요. 되게 요새는 옛날이니까? 어떨지 네.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게 이제 네. 좀 지원 계층에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원을 해줘요? 그건 이제 이제 올해부터 바뀌었지만 이제 중위 소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소득에서 몇 퍼센트, 그 중위 소득의 몇 퍼센트에까지 해당하는 애들은 이제 뭐 수업비, 수업료, 그다음에 뭐 급식, 그다음에 학교 운영비, 그다음에 뭐 이제 문제집 방과후, 사는 돈, 방과후, 교과서, 뭐 이런 거? 뭐 수학 여행이나 이제 수련회까지. 그런 그러니까 비용들. 학교를 다닐 때 교복만 사면 공짜로 그냥 3년을 다 고등학교를 다 다닐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게. 또 그 퍼센테이지를 넘어가고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아이들은 일부만 또 내고. 어느 정도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 여행은 돈을 내고 가야 되고 이런 건데 수업료 크게 면제고. 이제 한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의 이제 그 분류가 있죠. 계층 분류가. 네. 근데 저도 이제 그 전에 맡았던 업무가 이제 교육비 지원 관련한 업무여가지고 베테랑이시죠. 조금 아시겠다. 베테랑은 아니고 좀 보면은 참 저도 하면서 의심스러운 학생들이 그런 갖고 것도 다니는 있어요? 행색은 맞아요. 얘가 이 지원을 받을 정도의 수준이 아니야. 애랑 이제 얘기를 해보더라도 이제 제가 물어보는 건 아니고 맨날 피자 뭐 시켜 어제 먹고. 뭐 하고 어제 뭐 하고 뭐 했어요 하는데 아니 얘 그 제가 아는데 얘는 그렇게 맞아요. 좀 네. 돈에 대한 그 여유가 없을 텐데 어제는 제 말을 타고 승마를 좀 했어요. 근데 교육비는 받아야겠어요. 맞아, 그래서 좀 받아야 될 이제 것 같아요. 이제 뭐 좀
알아보면 소위 말해서 가라가 많죠. 그렇죠. 그거 수업료 얼마 참 낸다고? 비열한 그럼, 아니요. 진짜 수업료 얼마 네. 낸다고 아니라 혜택이 많아요? 되게 많거든요. 어, 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어. 저도 가끔 보면 막 이렇게 해서 저 뭐 이번에 언니랑 뭐 일본 여행을 가요. 뭐 어딜 또 가요. 근데 수업료 얘는 면제? 근데? 그 아니에요. 네.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기초 네. 수급 대상자가 네. 되면은 학교에서 받는 혜택 말고 사회적으로 받는 또 혜택이 받- 굉장히 혜택도 많습니다. 있구나. 네. 그런 사회적으로 받는 아. 혜택이 많고 대중교통 이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보다는 측면에서. 이제 뭐 이것저것 지원이 많더라고요. 아, 근데 또 그러니까 뭐 그럼 돈 없는 애들은 여행 가면 안 되냐 이게 그건 아니라 아니죠. 오히려 네. 그걸로 인해서 혜택을 또 못 받는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받아야 될 아, 아이들인데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오히려, 놓여 있는 네. 애들이 아, 너무 많아서 진짜? 네. 그 아이들이 더 안타까운 그런 거죠. 건 안 챙겨줘요. 이거 물론 굉장히 네. 그 체계적으로 분류를 좀 맞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사실은 저도 학교 다니면서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봤거든요. 음. 이 집 얘네 집 내가 알기로는 아버지가 뭐 중견기업 사장님이신데 집이 가자 그러면은 아니, 집이 이제 올라와 있는 건 주소는 어디 막 판잣집 같은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실제 살지도 않아 거기서. 맞아. 집은 그런 게 뭐 있었구나.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비싼 뭐 고가의 맨션인데 뭐 주소는 거기로 돼 있고 근데 뭐 막 그런 오죽하면 케이스들. 예. 옛날에 삼성 이건희 회장의 네. 그 이재용 예. 사장의 아들도 한부모로 분류가 해서 돼서 받았대 아. 혜택을. 네, 근데 혜택을 이제 뭐 받았었죠. 그런 게 있구나. 그 이제 잘 많은 분이 해야겠다. 많은 네.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제가 이제 보면서 이제 한 뭐 100에 한 명 아, 그 정도. 정도? 네. 그러면은 사실 학생들은 그러면 돈이 없다고 해서 지금 학교를 못 다니거나 뭐 이런 학생들은 없는 없죠. 거네요. 그쵸. 그런 지원이 다 되는 거네요. 예,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다 음.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까지는 아이들이 음. 수업료도 의무니까 면제로 알고 그쵸.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맞아요. 고등학교 네. 수업료가 저도 몰랐는데 좀 되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살인이면. 때보다는 아니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 많이 올라서 지금 이제 얼마예요? 분기별로 한 50만 원대 꽤 된다.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꽤 되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했었던 편을 진행했었던 적이 네네네. 있었잖아요. 거기서 안 이제 과장님 계셨을 때. 기능론 갈등론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이런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때 배웠던 걸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해주세요. 같아요. 그러니까 기능론적으로 학교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갈등론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기능론적으로 좀 바라보자면 학교 교육이 이러한 계층 구조를 완화하고 사회적 지위 이동을 도모해서 결과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하고 있다라고 있다. 보는 것이고 갈등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학교 교육이 이제 기존에 이미 형성된 사회적 계층을 공고히 해서 오히려 지배 계층으로 못 넘어오게 하는 역할을 학습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 존재를 하는데 김프로님은 어떤 관점이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후에 먼저 이야기 말씀을 좀 듣고 그럴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개밥님 말씀드릴게요. 한번 저는 얘기해 기능론적인 관점에서 그나마 학교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계층이 완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아까 학교가 그래도 없었으면 학교가 있어서. 더 어려웠을 거다. 학교가 없었다면 더더군다나 사실 여러 가지 아까 이제 우리 잔머리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뭐 집이 좀 많이 힘들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 되게 열심히 하거나 뭐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나름의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학교 안에서 그나마 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사회로 나아가게 되면 더 그런 계층 간의 그런 갈등이나 이런 심화가 좀 더 계속될 것 같아요. 저는 학교가 그런 역할을 기능론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사실 지금은 그게 완전하지는 않다고 그쵸. 생각은 하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공통 교육 기본 그 교육 과정 안에서 같은 걸 배우고 뭐 같은 이제 교과서나 뭐 이런 수업 시수나 이런 것들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쵸. 그래도 교육을 동일하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좀 그래도 차이가 사실 이미 나눠져 있는 부모의 차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극복이 그쵸.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도 기능론적으로 보긴 하는데 요즘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넘지 못할 벽은 있다라는 그쵸.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그걸 좀 학교가 깨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저 한마디만 더 하면 그러니까 그런 계층 완화의 기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입시 제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학생부 종합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이제 성적도 돼야 되고 스펙도 돼야 되는데 스펙 쌓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쵸. 그러다 보면 또 어쩔 수 없는 이제 이런 가정 환경이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네. 그 지금 잔머리님이나 그
개밤님 제자들 중에서 약간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이제 집안이 좀 어려운데 네. 학교에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한 친구들 있어요? 제가 아직 그 정도 나이가 되지 졸업은 안 않아서. 시켰나요 아직? 근데 네. 제가 아는 어떤 아이도 제가 담임은 안 했지만 음. 되게 집이 많이 어렵다라고 들었거든요. 음. 근데 지원을 받고 또 아이가 머리가 좋고 욕심도 많아갖고 충분히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금 결국 이제 학교에서 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회나 이런 것들을 거의 싹쓸이하고 있거든요. 아, 그럼 아마- 기회가 열린 거네요 그 친구한테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봤을 때는 뭐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열려 있는 사회가 맞죠 한국이.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그런 케이스를 좀 봤는데 이거는 이제 학교 교육의 역할이라기보다 본인의 노력 측면인데 한 친구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해서 이제 대학을 잘 가면 네. 확률적으로 조금 잘 살게 될 확률이 음, 조금 더 높아지는 건 그쵸. 사실이잖아요. 맞아.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하는데 제가 우연히 가서 보니까 책상에 이런 문구를 써놨더라고요. 재산은 가슴 속에 품은 꿈과 책상 하나면 충분하다. 아, 네. 이거 또 명언이다. 그런 문구를 써놓고 히트다, 공부를 히트. 하는데 어. 아 이놈은 성공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 그 델로미네.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네. 그게 김프로라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믿음을 애들한테 좀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네가 맞아요. 바꿀 수 있다. 그쵸. 뭐 설령 가난을 물려받았다고 해도 가난을 물려줄 필요는 없다. 그쵸. 예, 그런 믿음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좀 학교가 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예. 잔머리님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학교가 이제 예전에 비하면은 이제 뭐 다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지잖아요. 근데 사실 기회만 준다고 해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자본적인 게 가장 크지만 그쵸. 자본 차이에 의해서 애들이 똑같이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평등한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누구는 뭐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우레탄 트랙에서 뭐 달리기에 뭐 적합한 신발을 신고 뛰는 애도 있고 흑자갈길에서 맨발로 뛰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 차이를 이제 줄이려고 교육에서 이제 많이 이제 이런저런 정책을 많이 펼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런 격차를 많이 줄일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제 소외계층 이제 뭐 지식으로의 소외계층이나 이제 경제적인 소외계층을 위해서 많이 이제 노력을 하니까 그럼 좀 학교는- 많이 기능론적 입장에서 보면은 긍정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이 학생들에게 이제 솔직히 보면 역차별적일 수도 있어요. 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애들은 참여를 못하고 이제 음. 보통 이제 경제적인 거로 되는데 경제적 소외계층을 위해서만 그 아이들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네. 또 그렇네. 농어촌 뭐 이렇게 특별전 역차별 이런 얘기 나온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얘기 저도 또 이제 있는 제가 하던 업무가 음. 그런 쪽이어가지고 보면은 이런 경제적 소외계층 아이들 우선이 아니라 그 아이들만 참여할 수 있는 아, 프로그램을 그것도 학교에서 또 그렇다. 운영을 해요. 음.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가지고 친구를 데리고 오면 이 아이는 소외계층에 맞아서 할 수 있는데 이 맞아. 친구는 아니어가지고 못하는 경우. 음. 그럼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역차별적인 게 있는데 그래도 그런 프로그램을 자꾸 이제 사회 한다는 전반적에서 자체가? 예, 교육부에서 이제 그 지침이거든요. 평등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그 하는 역차별이 걸 보면은 맞는 거라 생각해요. 참 학교가 이제 많이 이제 아이들을 이제 평등하게 이제 기회를 이제 더 많이 주는 거긴 한데 갈등론적인 것도 있다고 봅니다. 교육 과정에서의 내용을 보면 수학은 이제 좀 덜하죠. 왜냐하면은 수학은 이제 이념 같은 게 좀 들어가기가 어렵죠. 이제 들어오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없죠. 과목이죠. 사실 논리적으로만 네. 딱딱딱딱 틀에 맞춰진 거라서. 근데 이제 뭐 국어나 이제 사회 그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생님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가르치냐에 맞아요. 따라서 그쵸. 그게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평등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좀 이야기를 드리면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 나온 개념인데 평등이 이제 평등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회의 평등이 있고 네, 맞다. 결과의 오랜만에 평등이 있고 들은다. 결과적 두 평등이 가지인데 있죠. 결과적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이제 사회주의인가요? 저 북에 계시는 네. 그분들 네. 인 경우가 있고 이거 좌파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그렇게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정의롭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까지도 그쵸. 노력이 들어갔어도 평등해져야 된다는 것은 정의로운 것은 아닌 것 같고 충분한 기회 맞아. 그리고 그 기회가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 맞아. 그 두 가지를 좀 보장을 네.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장해줘야지. 그치. 근데 앞서서 이제 그 세 분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대략적으로는 기능론적인 견해들이 좀 많아서 네네. 저는 이제 갈등론적인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예.
혹시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나 싶어요. 그 영국 사회에서 상류층이 사용하는 영어와 중류층 하류 이 계층입니다. 중류층 하층이 사용하는 하류층이 사용하는 영어가 각기 다르다는 거죠. 영어를 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현이 이거는 다른 거예요? 아니면 단어의 그 음성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생선님 말씀을 잘못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하류층 아니 중산층의 사람이었을 때 I beg your pardon 그래요. 근데 상류층은 what이라 그래요. what? 하류층도 what이라 그래요. 상류층과 하류층은 what을 사용하고 중산층은 pardon을 사용해요. 뭐지? 예, 예. 상류층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상류랑 하류랑 같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류층은 약간 이제 좀 쉬운 단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what을 사용하는 거고 상류층은 그냥 약간 자기가 무시하는 거? 내가 난데 what? 아하. what 이런 거. 그러니까 어감은 좀 다르더라도 단어상으로 what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류층과 하류층을 또 구분하는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상류층이 사용하는 영어를 U English라고 하거든요. U English. 그 어퍼 클래스 잉글리시라고 해갖고 상류층 영어인데 예를 들어 보면 이제 화장실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토일렛. 중류층이나 하류층은 토일렛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토일렛. WC. 상류층은 르바토리라고 하는 단어를 르바토리. 그러니까 굉장히 고전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토일렛을 모르냐? 토일렛도 알죠. 알지. 그러니까 단어를 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훨씬 더 다채롭고 그리고 그 전통적인 그러니까 동양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사를 해보면 상류층들은 한자어나 외래어의 사용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맞아. 언어적인 것에서 그 다양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언어에서의 차이가 사실은 우리나라도 있어요. 근데 사실. 신분이 아니라 계층을 공고히 하는데 큰 역할을 미쳐요. 그러니까 예를 학교 교육에서 예를 들자면 어휘력이 굉장히 풍부한 아이가 학습 성취도가 높을 가능성이 맞아요. 훨씬 그렇죠. 높죠. 맞아요. 네, 진짜 그러니까 맞아요. 심지어는 연구에 따르면 그 사회과나 문과적 과목뿐만 아니라 어휘력이 풍부한 아이들이 이과적인 과목에서도 맞아, 두각을 맞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확실히. 근데 부모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면 영향을 자식들은 미치겠다. 당연히 다양한 그치. 언어에 익숙해져 있죠. 오늘부터 사자성어 연습해야겠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뭐 사회 어느 나라냐 이걸 떠나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있는 것 현상인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조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게 선비들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쓸 수 있게 한다라고 했을 때 엄청 굉장히 반겼었죠. 분노했던 맞아. 게 저들에게 문자를 주고 우리 보고도 그 문자를 쓰라고? 그럼 뭐 쟤네하고 우리하고 구분되는 게 뭔데? 그래서 그치. 굉장히 반대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뭐 백성이 임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문자를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언어가 그런 계층 구조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균 아시죠? 허균. 알죠. 홍길동전. 네. 홍길동전이 허균 자체는 사실은 고위층의 맞아. 자제잖아요. 병조판서까지 지냈던 그 정통 명문가의 자제고 적자인데 한글 소설을 썼어. 그 신분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능지처참도 당하는데 그 뭐 재판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요. 병조판서까지 지냈던 사람이 재판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능지처참을 당했다. 그 이유가 뭐냐? 허균이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대요. 오직 두려워해야 할 것은 천하의 백성뿐이고 왕 또한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말을 늘 하고 다녔대. 저작거리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발, 백성이 쓰는 언어로 백성이 이해하는 걸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한글을 사용해서 소설을 썼던 거죠. 그리고 그 내용조차도 서자가 주인공인 내용인 거고. 언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갈등론으로 좀 보자라고 하면 학교가 계층 구조를 양산한다. 학교의 시험 제도와 학교의 그 통과 의례 제도들이 어쩔 수 없이 계층을 양산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맞아. 이런 언어의 기본적인 차이를 배려하지 못한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 그런 같다고 것도 생각을 있네요. 해요. 네. 근데 맞아, 진짜 시험 문제 보면은 시험 문제 선생님들 쓸 때 진짜 이게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애들 많지 않아요? 맞아요. 네. 네, 뭐 대표적으로 뭐 간과하다라는 말을 그게 몰라서 뭐예요? 뭐 네, 그러잖아. 물어보고 네. 그런 거 보면은 좀 차이가 답답하죠.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애는 영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알아. 어떤 애는 단어를 뭐 거의 what 뭐 이런 거밖에 몰라. 그러면은 당연히 영어 공부를 똑같이 학교에서 수업을 했는데 뭐가
성취도가 얘가 더 높기는 어렵죠. 단어 맞아. 어휘력이 부족한 애가. 국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원래 상류층들이 이제 뭐 한자어나 외래어 같은 걸 많이 섞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또 이제 일부러 영어 섞어 쓰려고 하는 사람들 좀 있잖아요. 아니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보면은 어. 제가 이제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가면은 잡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약간 좀 그런 명품 잡지 매거진 좀 매거진 보면은 아니 보면은 어. 그 잡지의 그 기사의 반이 다 외래어. 아 영어로 다. 굳이 외래어를 쓰지 않았는데도 다 외래어로. 어. 진입 너무 장벽을 웃기더라고. 만들기 위해서 업계에서는 사실은 일부러 그런 맞아. 전문 용어들을 그쵸. 만들어내기도 그쵸. 해요. 전문 용어를. 그러니까 특히 무역 파트에 가면 비전공자들은 진입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다양한 그 전문 용어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뭐 LC를 뭘 하고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알아듣는 척 해야지. 그게 이제 그 한글로 찾아보면 별 내용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를 통해서 단어를 통해서 차별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 우리가 오래전부터 사용해왔던 방식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또 이제 메일 보낼 때 회사에서 네. 명일, 금일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사실 그 말이 되게 그냥 오늘 보내주세요. 그치. 뭐 내일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라고 하면 되는데 금일 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난 그리고 제일 헷갈린 게 이길. 이길도 이길. 있지. 명일. 명일. 이길이 다음 날인가? 다음 날. 그쵸. 네. 그리고 약간 회의할 때도 뭐지 뭐 하다가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뭐 맨파워 막 너무 나는 웃음이 나와가지고 맨파워 남자? 맨파워라고 해. 남자? 아니 그게 이제 뭐 우리 인력. 인력 뭐, 예. 인력을 아. 뭐 해서 막 이제 사람이 네. 뭘 해야 된다는데 아. 맨파워 남자의 이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나도. 그런 말 되게 뭔가. 많아요. 그래서 어. 굳이 이제 왜냐면은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자연스럽게 섞어 쓰다가 같이 회의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그런 말 쓰니까 이제 괜히 막 팀장들도 따라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분명히 경상도 출신인데 왜 저런 말을 쓰지? 네, 좀 그런 게 있는데 참 그 어. 특히 이 회사나 이런 데서는 맞아 많아. 많아요. 되게 많고 음. 그러니까 영어로 하는 경우는 조금 이제 뭔가 자기들이 뭔가 큰 일을 있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보이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조금 더 금액이 작은 사이즈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본어가 들어있는 상황이 많죠. 되게 많잖아. 뭐 뭐 견적 뭐 있지 막 그런 뭐, 거 쓸 때. 뭐 왁구가 안 나온다. 왁구가 안 쌈마이, 나온다. 쌈마이. 뭐 뒷조사를 한다 그러면 후다를 딴다. 뭐 우라를 뭐 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막 많죠. 사용해요. 왁구가 뭐예요? 왁구? 이제 왁구가 안 나온다. 틀이 각, 딱 각. 맞는다. 아. 그러니까 그런 뭐 언어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이야기해 보면 저렴하다. 언어에 대해서는 좀 야, 그런 스봉 이번 스봉이 뭐야? 하지. 맞지. 근데 약간 일본어는 약간 이렇게 저렴해 보이지? 너무 웃겨.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뭐 신분 이야기하면서 뭐 언어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신분 지위 계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구체적인 그러니까 기능론적 관점에서 바라보기도 해보고 갈등론적 관점에서 바라보기도 했는데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근데 외국의 교육 특히 이제 제3세계 국가들의 학교를 좀 지켜보면 제가 인도에서 이제 학교 논문 쓰려고 인도에 가서 이제 인도의 학교 제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었는데 그 거기는 이제 사실 또 우리나라보다 약간 더 후진 네, 국가니까 그렇죠. 또 그러니까 요즘에 약간 발전하겠네요. 딱 보기에도 이게 신분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교를 이용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그게 딱 들어요. 오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공교육에서는 인도 말로 힌두어로 수업을 해요. 근데 사립학교 비싼 사립학교에서는 영어로 수업을 합니다. 아하. 거기서 아예 그 층위가 갈라져 버리는 거죠. 그렇네. 그리고 그 영어를 쓰는 사람들끼리는 영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비즈니스를 하고 영어를 쓰는 괜히 사람들끼리 영어로 뭔가를 대화하고. 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 말했던 그 인도의 대통령분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네. 그러니까 그 공교육을 받아서 힌두어 영어를 잘 못해. 힌두어밖에 못해. 그런데도 최상류층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기능론 갈등론 뭐 사실은 뭐 간단하게 구분했을 때는 이게 뭐 기능론과 갈등론이 세계를 바라보는 주요한 관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 기능론 갈등론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론들이 갈라져 나가요. 그래서 뭐 갈등론 중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르디에의 문화적 재생산 이론이라든가 뭐 다양한 이론들이 좀 갈라지죠.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설령 이제 현실에서 학교가 불평등한 구조를 계속해서 재생산을 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이제 헌법이 정한 바에 차별은 인정되지 않는 사회 그리고 특권은 인정되지 않는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 계층 구조에 있어서도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좀 보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쵸. 요즘 좀 보니까 그 계층별로 자기들보다 조금 소득 층위가 낮은 아이들이 우리 아이와 같이 학교에 다니고
싶어하지 않아 하거나 또는 이제 묵시적으로 이러한 차이를 차별 형태로 가할 것을 학교에 요구하는 학부모님들이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이제 모 지역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이제 조금 특이한 게 이쪽 그 학교를 오는 애들이 한 반 정도는 좀 잘 사는 동네 애들이고 반 정도는 별로 이제 그렇게 잘 살지 않는 동네 애들인데 입학식을 같이 하기 싫다라고 그 잘 사는 동네 그건 진짜 너무하다. 학부모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결국 학교에서 어떻게 했냐? 입학식을 2번 했습니다. 언론에도 소득에 따라서 네. 아니 나눠서 어느 동네예요 거기가 도대체? 그러니까 뭐 지역인데 서울인가? 지방이에요, 지방. 지방? 네,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그 잘 사는 동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잘 사는 동네는 아니고 조금 아파트 정도 사는 집 애들이 그냥 좀 빌라나 좀 이런 데 사는 애들하고 같이 입학식 하기 싫다 이거였던 거죠. 그 부모들이 그런 거죠. 부모들이 반대를 한 아이들의 거죠. 애들은 뭐 그런 의사는 초등학교 입학하는 애들이 뭐 그런 편견이 그쵸. 있겠어요. 근데 결국 네. 그런 생각들이 애들한테도 전달이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이제 입학식조차 다르게 하면 애들은 음. 뭐냐면 쟤네는 우리하고 다른 애들이야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집에서 교육시키지 않겠어. 넌 쟤랑 그쵸. 놀지 마. 응, 쟤랑 쟤네랑 놀지 말고 얘네랑만 놀아.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 이제 모 지역에서 그것도 마찬가지 그런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주공 아파트라고 하죠. 네. 예, 임- 그런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애들과 같이 놀이터를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어떤 한 이제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그 아이들이 자기네 놀이터로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제재를 가했던 사건이 놀이터에? 예, 놀이터에 참. 너무하죠 진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이들이 편견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주변에서 학습되는 것들이 강한데 뭐 허균 이야기 아까도 나왔는데 허균 같은 경우에 자기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고 하면서 그 허균이 천재거든요. 천재 그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그의 학문이 깊어졌다고 볼 수 있죠. 오히려 애들한테 기회를 막는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잠깐 모셨던 어떤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업계에서는 대기업의 일반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회장까지 올라갔던 그럼 진짜 사람. 전설이네. 레전드급의 인물인데 그분은 딱 그 퇴근 시간이 딱 되면 무조건 퇴근한대요. 퇴근해서 그래야지. 회장님 뭐 하세요? 음. 퇴근하시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다양한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술 하시는 분, 뭐 하시는 분, 조각 하시는 분, 뭐 그냥 뭐 등산이 좋아서 등산 다니시는 분,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회를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됐던 것이 자기 성공 비결이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로 우리 아이들 그 단순히 눈앞에만 보이는 걸 가지고 좀 차별을 하거나 뭐 이런 걸 말고 좀 큰 그림에서 우리 아이가 폭넓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아이를 오히려 성공시킬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학부모님들께서 해주시면 어떨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단순히 학부모들이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측면을 떠나서 학교에서도 이제 이런 노력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내 선생을 통해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 수직적인 서열화 교육이 이런 층위에 대한 차별 그리고 암암리의 선입견 이런 것들을 양산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넘버원을 요구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산업화 초기에는 넘버원의 인재가 필요했죠. 그렇죠. 네, 넘버원의 인재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넘버원이 아니라 이제 온리원 그러니까 스페셜티를 멋있다. 가지고 있는 인물. 내가 지금 상류층이라서 외래어를 많이 사용해요. 아 저는 다 알아듣어요. 저도 나 너무 잘 상류층이네. 알아들었는데. 굉장히 단순한 단어만 계속 완만 계속 이야기. 저는 토일렛에 다녀왔어요. 아 토일렛 다녀오셨구나. 토일렛이요. 아니야 르 뭐라고 그랬지? 르바토리. 토일렛이요. 어쨌든 이제 그래서 좀 실제로는 뭐 서울 교육청인가 뭐 이런 데서는 뭐 오디세이 학교? 오디세이 학교라고 해서 이제 그 자율학기제 도입해서 이제 그 교육적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트랙을 다양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트랙에서 1등만 나오는 사회가 아니라 트랙이 학생이 100명이면 트랙이 100개면 다 1등 아니에요. 그렇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진로로 나갈 수 있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 있게 아예 트랙을 다양화하겠다. 그게 이제 현 그 교육감님 조희영 교육감님 생각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계층 간의 그 잠재된 그런 차별 의식을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끝났나요? 오늘 이제 마무리해야죠. 예. 오늘 좀 잔머리님을 모시고 그 사실상 제가 거의 혼자 떠드는 네, 굉장히- 죄송합니다. 네. 제가 원래 원래 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게스트 모시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생각도 좀 되게 하는데 유익한 방청객의 입장. 그래서 뭐 종례 한 마디씩들 뭐 우리가 좀 시간이 한 10분 근데 정도 남았는데? 이상 남았는데 네.
다른 얘기라도 좀 더 뭐 할까요? 이런- 저는 할 얘기 있어요. 네. 뭐요? 아까 이제 우리 처음에 나 교육 정책관님께서 네. 이제 민중은 개 돼지이기 때문에 네. 먹여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네, 네. 얘기를 하신 거를 좀 인용해서 네. 제가 또 나름의 이제 윤리를 또 공부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개, 돼지 굉장히 네.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럼요. 사람이잖아요. 저는 사람들이 욕을 할 때 개 삐리리라고 얘기하는 거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어쨌든 저도 이제 약간 명언제 명언 우리 하나. 네. 이제 맹자 선생님께서는 네. 맹자. 무왕산 무왕심이라고 하셨거든요. 혹시 네. 아십니까? 난 그 말을 몇 번 읽어봤는데 네. 사실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아, 그래요? 어려워요. 무왕산 그러니까 항상 음. 생업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음. 항상 이제 도덕적인 마음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일단 그럼 생업부터 보장시켜줘야 된다. 그렇죠. 이제 어. 이게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자 입장에서 맞아.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일단 백성들에게 이제 백성들의 배를 배부르게 해줘야 된다라는 그쵸, 말이거든요. 맞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렇다라고 해서 먹는 거에 치중을 두진 않으셨어요. 결국 이제 무왕산을 하려는 이유가 무왕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덕을 위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맹자 선생님께서는 반드시 그 관리자가 먼저 도덕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 그러니까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관리자의 도덕성이거든요. 맞아. 그래서 우리 그거 좋은 나 말인 것 같아. 교육 기획 정책관님께서도 음. 좀 이 말을 좀 되짚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이시네. 이 역시 이야기 좀 맹자는 들어보니까 진짜. 예, 맹자가 그-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 생각이 좀 저도 나요. 네. 그 춘향전에 또 나오네요. 보면 네. 이제 시처럼 이제 그게 나와요. 금술잔에 담긴 좋은 술은 천명 백성의 눈물이요. 네. 아, 맞아. 그거. 기억나. 네, 옥쟁반에 담긴 좋은 이몽룡이 안주는 하는 말 아니에요, 그거? 네, 네. 음. 아닌가? 만백성의 고혈이다. 춘향인가? 그 천농의 초에 눈물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고 노랫가락이 높은 곳에 백성의 원성 소리 높다. 그러니까 그 공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좀 늘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나기획관이 예를 들어서 기자들과 만나서 거기서 밥을 먹고 술을 먹는데 이 지금 내가 법인카드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천명백성의 눈물이다라고 생각했으면 그치.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감히 할 수 맞아. 없었겠죠. 공직자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곰곰이 맞아요. 생각을 하면서 네. 좀 살아보면 맞아. 어떨까 싶어요. 검사가 예를 들어서 내가 검사예요. 내가 검사인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지 않는 검사라면 검사 그만둬야죠. 그죠. 맞아. 예, 예. 맞아. 교육자가 아이들을 바꿀 수 없다라고 믿는 교육자가 있다면 그 사람 교육자 그만둬야죠. 맞아요. 예. 마치 장사꾼이 내가 돈을 벌 수 없을 거야라고 믿는 장사꾼이 없는 것처럼 그치.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누구인지 꼭 생각해 보면서 저도 뭐 잘 못하지만 말할 때 좀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면 이런 불상사가 좀 발생하지 않지는 맞아요. 않았을까. 네. 예,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저는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이 있어요. 있죠? 사실 선생님도 그렇잖아요. 아 진짜 저 공부도 못하는 게 나도 모르게 갑자기 그런 그치. 더러운 생각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들 수도 있죠. 예. 사실 사람이 다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것과 그냥 사실은 그걸 누르는 게 도덕성이고 인성이잖아요. 그쵸. 이성이고 네. 사실 그런 것들이 항상 더 우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아무리 이제 민중이건 상위 1%건 사실 정말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은 사실 좀 누르고 정말 그냥 그렇게 표현은 하지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사실 그걸 감출 수 있는 것도 사실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맞아요. 인간이면은 그런 저변에 그런 게 깔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 그 특히나 그런 뭔가를 정책하고 기획하는 사람이라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더 조심해야 되고 물론 그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사석에서 술 먹는 자리에 있고 밥 먹을 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건 할 수 있는 거고 진짜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걸 그치. 좀 구분을 좀 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저는 아직까지도 사실은 저도 아직 제가 다 성공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도 뭐 금수저 은수저 아니지만 나는 저도 이제 앞으로 더 노력해서 사실 그리고 이 나라의 뭐 힘도 빌려서 뭐 더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 약간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거를 좀 짓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아까 트랙을 다양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피라미드 세상이냐 꼭지점은 하나밖에 없는 피라미드 세상이냐 아니다. 우리가 그냥 각각의 삶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맞아요. 얻을 수 네. 있으면 네.
그러면 된 거지. 뭐 모든 사람이 그 꼭지점에 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정점에. 그래서 좀 그런 의식이 좀 바뀌면 의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지배자와 피지배자 구조로만 세상이 비춰지지 않고 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모든 사람이 사실은 뭐 각자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다. 그렇죠. 뭐 꼭 네. 그 위치에 있어야지 행복한 건 네. 아니고 저는 그 예, 기획 예, 그분보다 제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죠. 아무리 헬조선 지금 살기, 상태에서는 된 거. 살기 힘들다라고 해도 사람들이 힘들다라고 해서 진짜 모든 것들을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힘든 와중에서도 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게 그 힘- 교육이 되고 학교가 됐으면 네, 근데 좋겠습니다. 그 희망을 짓밟지 않았으면 네,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문제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 나는 지금 여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없구나.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과 아직 어린 학생들의 희망을 짓밟는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분제 사회는 포기의 그건 좀 너무 그냥 무식한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포기의 진짜. 사회죠. 포기의. 배운 사람 맞아? 아니 뭐 그분을 뭐 개인적으로 비하할 생각 없습니다. 비하하세요. 잔머리는 오늘 오늘 한마디 게스트 해주세요. 네. 저는 오늘 뭐 별로 한 얘기도 없고 구경만 하다 가는 것 같아서 아니요. 제가 좋은 얘기도 도움을 해주셨어요. 못 드린 것 네. 같아가지고 참 죄송한 말씀. 아유 아유. 무슨 존재 전 자체만으로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시작할 때 얘기했던 그 나 교육 네. 정책기획관 음. 네, 그분을 생각해 보면은 그분이 뭐 처음부터 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겠죠. 그분이 어디 이제 뭐 일을 하고 어떤 자리에 오르면서부터 그 가치관이 바뀌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저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와 같은 위치나 혹은 그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면 나는 뭐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지금 맞아요. 가지고 있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지. 좋은 진짜 말입니다. 좋은 말이네. 아, 그거 정말 어려운 맞아요. 일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에서 마케팅 같은 거 하다 보면 음. 그 마케팅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대소의 법칙이라는 게 통해요. 어느 정도 숫자 이상이 되면 그냥 그 정해진 대로 움직여지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 비용을 얼마를 쓰면 늘 15%의 그 구매 전환율이 발생을 해요. 그 신기하게 계속 그렇게 돼요. 그러면 숫자로 생각하게 돼요. 숫자로 생각하게 되고 비용에서 이렇게 뽑아서 그러면은 이제 그 각각의 사람들이 사실은 생각을 가지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체는 이래 이런 편견을 가지게 되고 그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대사에서 튀어나와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네. 뭐 변호를 하는 건 아니지만 기획관 입장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봤을 움직이는 때? 어떤 그런 걸 할 그쵸. 때 그 사람한테는 이게 숫자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숫자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이게 얘들이 숫자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면 어떨까 초심 싶어요. 잃지 맙시다. 네. 올라가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도 네. 이제 10회니까. 그렇네요. 그쵸. 어쨌든 오늘 안 과장님이 있으셨으면 또 네. 기능론 갈등론 요거 얘기 나왔을 때 또 더 많이 말씀해 주셨을 텐데. 요렇게 하는 것도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지금 약간 4시 딱 부족하네. 좋은데? 네. 아주 좋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지금까지 고품격 학교 뒤집어보기 방송 내간이 선생이다. 줄여서 내 선생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제발.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유.